올 한 해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진출한 나라들, 그리고 올해 이제 애터미 매출이 드디어 1조를 돌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만 해서도 2,800억 정도가 지금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내년쯤 되면은 해외 매출만, 이제 국내 매출은 뭐 1조 넘었으니까 두고요. 해외가 이제 내년에 한 무조건 5천억은 넘어갈 것 같고요. 1조 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그랜드 오픈을 합니다. 12월 달에 러시아 사이트 오픈, 지금 판매는 시작을 했거든요. 영업은 시작을 했는데 그랜드 오픈식은 내년 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베트남 뭐 내년에는 되겠죠. 그 국가 안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법을 바꾸느라고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허가를 일체 지금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보다 한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크게 기대가 되는 것이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가까이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연태에 우리 칫솔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들이 직접 설립이 됐고, 해모임 공장도 조만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들은 다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절차들 이렇게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해 있는 중국 본점은 산둥반도에 있는 연태 엔타이시에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중한산업단지라고 해서 중국과 한국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몇십만 평을 지금 마련해 놓고, 연태시에서는 저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만 평만 좀 사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달아가지고 꼭 좀 애터미가 채워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허가증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일단 우리가 공장 2군데는 다 이미 매입을 해서 허가에 필요한 모든 공장들은 지금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모임 짓는 공장만 해도 우리가 6,000평 정도가 확보가 돼서 거기에 이제 해모임 공장하고 그 다음에 애터미 비전 센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5,000명 들어가는 그런 강당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만 한 것이 3개가 세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2개는 공장으로 쓰고 하나는 비전 센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다 보니까 최소한 5개, 6개 정도의 분공사라고 해서 지점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반경 한 200km에서 300km를 커버할 수 있는 거점을 6개 정도 찍어가지고 200km, 300km면 이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리죠. 그런 거리를 이렇게 거점으로 잡아가지고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지금 현재도 중국은 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서두르셔야 되겠죠? 근데 하여간 허가증 나올 때까지는 좀 잠잠하게 좀 계세요. 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면은, 다가 이제 무슨 하여간 사람들 모이면은 무슨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나면은 허가증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안 당국에서 저 북경 공안에서 각 성에 있는 경찰청, 우리로 치면은, 그 다음에 각 시도에 있는 경찰서로 애터미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 혹시 없는지 다 조사해봐라. 그래가지고 보고해라. 그러면은 몇 달 걸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국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 지사장이 이미 채용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키 지사장이 지금 채용이 돼서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터키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유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터키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자체도 1억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참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어떻든 애터미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유통회사죠. 유통회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때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꼼수를 부리느라고 자꾸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고민 많은 분들 보면은요 머릿속에 꼼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원리 원칙대로 살면은요 별로 고민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유통 어떻게 하면 잘 되죠? 좋은 거 싸게 팔면 잘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은 이렇게 항상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애터미 사업 해보자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잣대가 뭐냐면은 제품이 좋은가 싼가 하는 거예요. 요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을 설명을 할 때 나는 그 제품 내가 쓰고 있었는데 더 좋은 거 더 싸게 파는 데를 아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애터미 사업 하지 마세요.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다른 데서 더 싸게 팔고 다른 데서 파는 게 더 좋은데 내가 한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판단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유통이다. 유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이 유통의 사명이다.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이런 데 오면은 되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내한테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수당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출이 발생 안 하는데 어떻게 수당이 발생을 하냔 말이에요. 매출이 발생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카드로 긁어 몇백만 원씩을.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와가지고 또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몇백만 원씩을 긁어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요렇게 멍청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 다 단계 업계가 지금까지 애터미 전까지는 다 그렇게 멍청한 짓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석료라고 옛날에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그 자석료 어디 가면은요 보통 얼마예요? 전기장판 10만 원, 20만 원, 비싸야 30만 원이죠. 그걸 330만 원씩에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멍청하게 카드로 긁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요 문어 지발 뜯어먹기 이러는 거예요. 문어 지발 뜯어먹기 식인지 아닌지를 문어가 지발 뜯어 먹으면 잘하기는 잘하는데 계속 뜯어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은 되는 듯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문어 제발 뜯어먹기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카드를 긁어서 매출을 얼마를 치면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나를 문어로 하는구나. 절대로 문어 제발 뜯어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 정신 나간 것들, 다단계꾼들, 어이구 등신들, 성공하는 것들을 못 봤다. 돈 버는 것들을 못 봤다. 문어 지발 뜯어먹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절대로 못 벌어요. 버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 그래서 그런 회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애터미는요, 그 문어 제발 뜯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한 회사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필요 없는데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사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바보짓인 거예요. 애터미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켜도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서 문어 지발 뜯어 먹던 버르장머리를 여기 안에 와가지고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폰서라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센터장이라고 다 정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니까. 제가 져줘요, 안 져요? 여러분 카드 긁으면 제가 책임져요, 안 져요? 절대로 안 져요. 회장 착하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착한 거하고 멍청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카드 긁어댄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 안 져줍니다. 예, 그러니까 카드를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긁지 마세요. 자, 그럼 애터미에서 물건 사지 말으란 얘기냐? 어떤 물건을 사냐면요, 어차피 내가 써야 될 거, 할인 매장 가서 사고 있고 TV 홈쇼핑에서 사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가서 사고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꼭 필요해. 애터미 사업 안 하더라도 이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제품인데 애터미에도 있네? 그런데 품질이 더 좋은 것 같네? 더 싼 것 같네? 사도 손해날 건 하나도 없겠네? 사는 순간 도리어 이익이네? 요 생각이 들면은 사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판단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절대로 다단계 해가지고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할 짓들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손해볼 짓들을 하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내가 필요한 물건, 치약, 칫솔, 라면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샴푸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화장품 필요하죠? 그런데 이 화장품 어차피 써야 돼. 여러분들 화장품이 더 생필품이에요? 쌀이 더 생필품이에요?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 어디 가는데 부인 보고 빨리 가야 돼. 근데 밥을 먹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두 가지 다 못해. 그럼 뭐 해요?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쌀보다 훨씬 더 생필품이죠. 그 남자들이 잘 몰라요. 여자들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르는 거예요. 어떻든 이런 생필품 없으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품질이 좋고 싸기만 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어가 지발 뜯어먹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문어도 다른 걸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 자체에서도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소비할 때도 이익이 나야 돼요.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재화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야.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더 이익이야.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소비자가 행동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이익이 안 나면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비인 거예요. 잘못된 소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이제 제대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요걸 판단을 하실 때 여기 애터미 제품들은 내가 사업 안 하더라도 사서 쓰는 게 이익이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첫째는 소비자를 하시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사업자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판단 기준 정확하게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도 자기 판단 기준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돈이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돈 잘 아세요? 모르니까 지금 돈들을 다 못 벌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요, 자기가 받는 건지 자기한테서 뺏어간다는 얘기인지를 잘 구별을 못하고 들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수당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자기가 올라가는 위치에 있는 줄 알아. 올려받는 위치인 줄 알아. 처음부터 그 자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데 위에서 많이 빨아간다고 그러면은 나는 영원히 밑에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서 막 이렇게 위로 빨아간다고 하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저 위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원리 원칙적인 기준만 좀 가지고 있으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와가지고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도 직급을 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카드 꺼내서 긁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거는 뭐라고요? 문어. 문어가 되게 멍청해요. 통발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되게 멍청하다고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막 어때요? 앞으로 세상은 희망이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세상이 좀 깝깝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좀 깝깝하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희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또래들한테 이렇게 너 뭐 될 거냐 물으면요, 굉장히 다 컸어요. 막 기본이 대통령 되는 애는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렇죠? 예, 희망이 컸던 거예요. 사장, 의사, 뭐 이렇게 막 희망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청년 실업, 노인 실업 심각하다 그러면서 정말 앞이 점점 암울해지는 이런 세상이 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온 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산업사회를 뭐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여러분들이 막 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농경사회 때 사는 방법은 농경사회에 맞도록 살아야 되고, 산업사회가 오면은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오면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가는 그런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파도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전에는 농경사회였죠? 그 다음에 산업사회였죠? 예. 우리는 산업사회를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 거의 이제 완숙이 됐어요. 여러분들 손 안에 지식과 정보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머릿속에는 별로 없어도 돼요. 그냥 손에 다 있어.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는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를 했어요. 산업사회에서는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는 많이 아는 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빠른 자가 지배를 해요. 뭐가 빨라야 돼요? 손가락이 빨라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손가락 빠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많이 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동안 공부 못해가지고 공부 못해가지고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까지 열등감 다 털어버려도 됩니다. 손가락만 빠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활용하는 시대에는 이미 완숙이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를 넘어가면 그 다음 사회가 어떤 사회가 온다고 하지요? 인공지능도 그냥 지식정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능 쪽이니까. 그 다음. 와, 이거 모르시는구나. 큰일 났네, 이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깝깝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순간에 인생이 흔히 열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 거 다 알고 있는데도 깝깝하면은 진짜 깝깝한 건데 하나 모르고 있어가지고 깝깝했으면 그거 알면은 이제 확 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꿈의 사회가 온다, 꿈의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그러니까 꿈을 얼만큼 잘 꾸느냐 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힘이 세야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예, 산업사회에서는 뭔가를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기술과 지식을. 그리고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손가락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런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승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꿈의 세상이 오면은,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면은 꿈꾸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성공을 시켜야 되냐면 꿈을 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꿈,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건물 1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 건물 완공한 지가 1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안 보이는 데서 나온 거예요. 요걸 건물을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다가 몇 층으로 지을까, 고층 빌딩을 지을까, 공장으로 지을까, 강당도 넣을까 말까 해서 머릿속에서 이거를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지어진 거, 그 상상한 것을 도면으로 옮겨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이게 툭 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고 깝깝해 그러면서 캄캄하기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밝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뭔가 막 희미한 상태면은요 구체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를요 현재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된다, 다 알고 있죠. 일자리 많아진대요, 없어진대요?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20억 개가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물론 일부 생기기도 하지만은 생기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또 우리 자녀들은 3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실에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가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공장에는요 또 사람이 없어져요. 최저임금 좀 올려버리니까 할인 매장에서 알바 쓰던 것도 막 확 없애가지고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임계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더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은요 자동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게 더 싸게 맥히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세상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그걸 막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흐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 쓰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것이 싸면은 당연히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기계를 쓰죠. 그렇죠. 그거를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남아도는 인력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새로운 세상에는요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지금 직업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언제를 살고 있냐면 현재를 살고 있다기보다는요 과거를 살고 있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 뭐 해갖고 돈 벌었는데, 누가 돈 벌었다는데. 지금 강남 땅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강남 땅이 가수원이었을 때, 역삼동 일대가 배밭이었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30층, 40층, 50층짜리 고층 빌딩들이 질비한데 거기서 아직도 뭐라고 있냐면 여기가 전에 배밭이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돈 벌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가져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답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던데 나는 안 되네. 나는 재수 대가리가 없는가 봐.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냐. 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멍청해서 그러는 거지 운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과거에서 사례를 가져오면 안 돼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게 꿈꾸는 거예요. 꿈꿔가지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어떤 직업이 많은 성공자를 만들 거다 하는 그거를 현재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사자성어, 우리 회사 사자성어 이렇게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올해는 정선상략이었어요.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무조건 정직해야 되고 무조건 착해야 된다. 여러분들 애터미 회원들 이제 다 정직하고 다 착해지신 거 맞죠? 내년에는 차원 초월 이렇게 했어요. 차원을 초월해야 된다. 같은 차원에서 놀면은요 힘이 들어요. 차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 1차원이 뭐예요? 1차원? 선이 1차원이에요. 선. 그렇죠?
그런데 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점이 움직이면은 손이 돼요. 그렇죠? 예. 이 점이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런 선이 만들어지죠? 예. 그 다음에 요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힌트를 얻으셨죠? 손이 움직이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요게 2차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3차원은 면이 움직이면은 3차원 면이 움직여요. 이런 면이. 그러면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이게 3차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안에 살고 있어요. 자, 3차원 안에 살고 있는데 차원을 초월하려고 그러면은 한 차원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4차원. 4차원의 벽을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 그렇죠? 예, 넘사벽. 우리는 이제 넘사벽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4차원이 돼야 돼요. 예, 제 4차원이야. 그러면 현실감이 없는 사람을 4차원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다른 사람 보기에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놀아야 되냐면은 미래에 가서 놀아야 돼요. 현실감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왜? 같은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으면은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차원을 한 차원만 달리하면은요, 일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이 원안에서 이 점을 밖으로 빼내 보세요. 이게 평면이에요. 어떻게 빼내요? 빼낼 방법이 없죠. 이 차원에서는요, 빼낼 방법이 없어요. 3차원이 되면은 공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서 밖으로 싹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우 쉬워지죠?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하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4차원은요, 이런 공간에 플러스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플러스 되냐면 시간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시간이 플러스 되면은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차원은 뭐냐? 5차원. 간 김에 확 갑시다. 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럼 뭐가 되냐면은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종이장 말리듯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공간이 휘는 거예요. 자, 5차원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공간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종점이에요. 스타트하고 엔딩인데 처음하고 나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인데 끝이고 끝인데 처음이고, 요게 알파고 오메가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 강대상에 가면은 십자가 이렇게 있고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처음이고 나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출발점하고 끝나는 점이 하나라는 얘기요. 알파인데 오메가다. 시작인데 끝이다. 그러면은 공간이 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냐고 하는데요, 이게 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은 아니고 오는 세상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예요. 공간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지금 3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플러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성경에 보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과거로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운동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몇십 년을 훌쩍 넘어서 초등학교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듯이 미래로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가서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들고 와요. 언제로 들고 오냐면 현재로 들고 와. 현재로 들고 와가지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재.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데 미래를 사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넘사벽이에요. 저 4차원이네? 4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드림 소사이어티인 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메커니즘,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미래를 설계를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돼 있는 미래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미래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현재로 들고 와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미래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미래의 표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미래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를 사는 사람들 치고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뒷골목에 가면은 과거를 사는 애들이 좀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다리 좀 떨면서 누구 만났는데 말이야, 한 몇 놈이 덤비는데 말이야, 그냥 빡 날려버렸더니 말이야 하면서 맨날 과거 얘기만 막 해대는 애들이 있어요. 침 찍찍 뱉으면서. 그런 애들 미래가 어때요? 조금 깝깝하죠? 예, 대부분 깝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요, 과거를 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과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거 돈 돼요, 안 돼요? 과거 얘기. 돈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픽스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서는 과거 얘기를 제발 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얘기도 좀 하지 마세요. 현재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를 바꾸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어쩌라고 지금 집이 없는 걸 어쩌라고. 아니, 시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어쩌라고. 어떻게 할 건데? 맨날 그 얘기만 평생 하고 살 거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저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씩을 버는 그거를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로 들고 와서 시누이를 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누이 내한테 좀 잘해. 내가 생활비는 걱정 안 하게 해줄 거거든. 한 달에 한 300까지면 돼? 뭐 부족하면 500씩 줄게. 막 이렇게. 현재 남편이 안 바뀌어. 그러면은 당신 뭐가 꿈이라고 그랬지? 무슨 차 갖고 싶어?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에쿠스 갖고 싶다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예. 그래가지고 미래에 있는 차를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막 뭐 하냐고 막 쪼아대봐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애터미 사업해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면은 당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평생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백판 자빠져 놀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낚시질 좋아해? 낚시질만 다녀. 그냥 물고기하고 살아버려. 그냥 가서 물속에 들어가지만 말고 그냥 물고기하고 살아버려. 아예 내가 그냥 강가에서만 하니까 답답하지. 아예 내가 요트를 하나 사줄 테니까. 자, 미래를 들고 와가지고 그 현재를 미래로 말도 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낚싯대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요트요?
그런데 미래에는 그게 생길 수 있으니까 미래를 들고 와가지고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요트 사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젖는 보트라도 사주면 되잖아요. 그거 뭐 대한민국에 무슨 호수가 얼마나 커요. 그냥 그거 사주면 돼 하여가.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나중에 저 영감들 집에 있으면 귀찮기만 하니까 그냥 저 물가는 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바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이제 기사로 쓰면 돼. 물고기하고 노는 거 심심하지. 내하고 놀자. 운전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얼마씩 딱 주고 용돈 주고 하면은요. 그런 걸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한 복수하는 거 있죠. 그동안 남편 나한테 유세등등하고 했던 거 월급 좀 갖다 준다고 막 엄청 막 기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요. 아주 고상하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4차원을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를 가져와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어떤 난제들 막 여러 가지 문제들도요, 지금 막 현실만 가지고 부딪히면은요, 전부 충돌해 가지고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답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거 해요.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세상이 올 거다. 어떤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고 어떤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만드는 것이. 그런데 미래의 비전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 제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의 비전을, 미래를 정확하게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데로 오면은 거기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1박 2일 동안에. 거기에 다들 오셔야 성공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원칙, 원리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애터미는 소비자를 만드는 소비자 조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를 기획을 할 때 조합 형태로 만들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조합을 만드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조합은 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합원이 1인 1표 투표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회원 300만 명이 다 1표씩을 가지고 있어. 의사결정을 하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미쳐버리겠죠? 예, 혼란 속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방향 정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는 의견을 수렴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최종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을 하게 되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꿈꾸는 것은 조합이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또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조합이라고 지금 하고들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소비자 조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소비자가 되는 거고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많은 소비자를 거느린 소비자 집단이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업가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판매는 잘 못하는데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사업은 내가 안 해봤는데, 해보기는 했는데 다 실패만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소비자는 어때요? 소비자. 나 소비자 아니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선가 물건을 사고 소비는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되는 거고 소비자를 옆에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을 발팔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한 거는 맞아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못 파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 파는 사람도요, 한 군데는 팔 수 있어요. 어디다 파냐면요, 자기한테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한테 누가 팔아먹었냐면은 할인 매장이 팔아먹고 동네 편의점이 팔아먹고 하여간 여기서 저기서 여러분들한테 팔아가지고 다 부자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들을 성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 팔아. 내가 당신들 거 안 사줄 거야. 나도 사업을 시작을 했어. 애터미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한테는 내가 팔 거야. 요게 사업 1번이에요. 나 그거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내한테만 팔고 있으면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소비로서는 성공이에요.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는 좋고 싼 것을 샀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만 해가지고는 어렵죠. 끊임없이 어디선가는 벌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자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 사람을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너도 너한테만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너한테만 팔아. 나도 나한테만 팔거든. 이제 치약, 칫솔 사는 거, 화장품 다른 데서 내한테 파는 거 절대 못하게 하고 내가 이제 사업자가 돼서 판매자가 돼서, 그게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원 등록만 하면 돼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내가 판매자가 돼서 내한테 팔고 그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당신한테만 팔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다음 사람한테도 당신도 당신한테만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애터미 사업의 실체예요. 요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덧셈의 법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승수의 법칙, 곱셈의 법칙으로 가요. 배수의 법칙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드는 거, 그런데 두 사람이 두 사람씩 만들면 네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두 사람씩 만들면 20명이 되고, 100명이 두 사람씩 만들면 2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해요. 10,000명이 2명씩만 만들면 2만 명, 2만 명이 2명씩 만들면 4만 명,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4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요, 몇 사람 안 됐어요. 제가 리크루팅한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했어요. 제가 몇 명이나 할게요? 수천 명, 수만 명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이에요. 이렇게 윤영성 대표 사업자, 임승택, 크라운, 박정수, 임페리얼 뭐 해가지고요, 제가 직접 리크루팅 한 사람은요 한 10명 내외일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5명, 10명씩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배가의 법칙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400만 명. 앞으로 저희는 수억, 수십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 초창기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국민의 회원아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처음에 17명 모아놓고 막 전 국민의 회원아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얘기로, 와 우리 회장 말 정말 웃기게 잘한다, 재밌게 잘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5천만인데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보여요. 그리고요, 가정으로 따지면요, 한 100만인가 200만 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은요, 수억, 수십억. 자, 여러분 다음에 올 사람들이 수억이 있고 수십억이 있고, 정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애터미는 사업을 다졌는데 바야흐로 이제 전 세계로 힘있게 뻗어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중국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해외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4차원이 안 된 거예요. 미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옆에 사람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다가 중국 동포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 한국말밖에 못하는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요 상상력이 얼만큼 작동을 잘 하느냐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
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조금만 하면은요, 내 조직이 중국으로, 조남미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생필품은 누구나 써야 되고 싸고 좋다는데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사업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거다,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사업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다란 것을 얘기하는데 디테일이 원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생필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근데 품질이 좋아, 가격이 싸,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머릿속에 확신으로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한 5천, 임페리얼 가도 한 1억 선 이상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나, 지금 이미 임페리얼을 간 사람이나 다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정상이 밑에서 받치면 받칠수록 계속해서 산 꼭대기가 높아져.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8,000m라고 알고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10,000m가 되고 올라갔더니 12,000m가 되고, 그러면 그 정상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정상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상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터미처럼 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서 지금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있죠. 예, 임페리얼이 지금 4명이나 남았잖아요. 올해도,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벌써 3월, 4월, 5월 예약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쭉 가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시작을 했더라도 임페리얼에서 다 만나요, 안 만나요?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가 가능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미래의 비전을 가져와서 현실을 살아도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지키는 회사. 이 애터미는 흔해 빠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고, 처음에 출발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회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종업계를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겠다. 품질은 백화점 그 이상, 가격은 이런 품질은 누구도 이 가격에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누구나 서민도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인데 품질은 전 세계 최상급, 이런 최상급의 제품은 누구도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오늘 하루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